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은 토요일과 일요일 두 번에 걸쳐서 영상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주분들께서 CB 전환에 대한 가격 재조정, 리픽싱에 대한 부분 하고요. 이번 12월 1일부터는 과거와는 다르게 CB 전환의 행사 가격의 재조정 부분이 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향된 리픽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상향된 리픽싱은 이 주주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그러한 개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12월 1일이 되기 전에 CB 전환을 많이 하게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의 국일제지에 105억 원의 CB 발행인지 아니면 정말로 국일 그래핀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기타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자금이 필요한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105억 원이 11월 30일 납입이 되고 대략 일주일이나 2주 내에는 이 돈의 용처 105억 원에 해당하는 운영자금은 40억 원이라고 하니까 대략 65억 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의 영상은 준비해 봤습니다. 국일제지가 105억 원의 3호 CB를 발행을 합니다. 2년 만에 발행을 합니다. 2019년 10월 1일에 80억 원을 발행을 하고 잠시 뒤에 끝자락에서는 이번 105억 원의 CB 발행 그리고 2019년에 10월 1일에 발행한 CB 발행의 그러한 차이점 그리고 유사성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일제지는 105억 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이 40억 원. 실제로 저는 국일 그래핀은 기타 자금으로 21억 원이 지난 2년 내에 사용을 했는데요. 59억 원은 타법인의 증권 취득 자금이었고 그래서 저는 2년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매출이 없는 관계로 국일 그래핀에서는 분명 직원들 월급도 주고 용품도 써야 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제나 저제나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0월 11월 26일 날 CB 발행 105억 원 그리고 이 105억 원은 이번이 7회차이죠. 국일제지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의 CB를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40억 원의 운영자금을 국일제지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국일제지 운영자금이 국일 그래핀에서 사용될지 뭐 할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요. 일단은 운영자금은 국일제지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타법인의 증권 취득자금 35억 원은 어떤 법인의 증권 취득이냐 기타 자금으로는 30억 원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1일에는 기타 자금은 21억 원이었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은 59억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2년 전에는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국일 그래핀이 아니겠느냐 출자로 그랬더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5억 원의 투자 추가적인 35억 원 기타 자금이 과연 어디로 사용할 것인가 국일 그래핀일 거라고 하는 확률은 대단히 저는 70% 이상으로를 또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12월 달에 중반 이전에 결과물이 나오겠고요. 105억 원 규모 무기명시 무보증 사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라고 26일 공시했습니다.
청구 전환 기간은 내년 11월 31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전환에 따라는 행사 가격은 250만 이것이 총 발행하는 주식수가 250만 5,966주, 전환가액은 4,195. 오늘 4,000원이기 때문에 벌써 리픽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픽싱 조항은 이번 105억 원에 대한 리픽싱은 매 1개월마다 리픽싱을 합니다. 물론 다음 달 12월 26일에 하겠고요. 1월 26일에 하겠고, 물론 현재의 이 전환 가액보다 낮아지면 리픽싱을 하는 것이고요. 오르게 되면 리픽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리픽싱이 12월 1일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전환사채 상향 리픽싱 시행을 앞두고 시비 발행이 급증한다. 금융당국은 의무를 위반 때에는 임원, 해임 권고 등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시장이 발행 시장이 냉각되어서 필요한 자금을 얻지 못할까 봐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미리 이렇게 105억 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급했던 자금이었는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오는 12월 전환사채 시비 관련 발행 절차가 한층 더 깐깐해지는 가운데 시행을 앞둔 올 하반기 시비 발행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1일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요. 이사회가 11월까지 이사회 결정이 된 것은 이 개정 상향 리픽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된 리픽싱이 상향 이렇게 개정된 리픽싱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부 차원으로 우리 식구님들께서 알아두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앞으로 12월 1일 이후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물론 사모펀드에 한해서만 되고요.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행한 것은 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법이라는 것이. 강화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시비를 발행하려는 이른바 막차 타기 움직임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105억 원이 바로 막차 타기의 105억 원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105억 원이 많이 급했던 부분인가는 앞으로 시간이 되면,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할 테니까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우리 식구님일지라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패스하시면 되고요. 저는 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늘 언제나. 업계에 따르면 12월 1일자로 시비 콜옵션 행사 한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올 3분기 시비 발행량과 관한 행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1월의 1일부터 15일 보름 사이 상장사들의 시비 발행이 대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1일에서 15일 시비 발행 규모는 7,760억 원. 이미 전달 월간 통계치를 앞질렀고, 지난 10월에는 5,421억 원의 시비 발행, 그리고 9월 달에 시비 발행 규모는 3,588억 원,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비 발행 규모가 발행 규모 증가가 상향 리픽싱을 앞두고 시행 전 마지막 기회를 노린 이른바 막차 타기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상향 리픽싱이 시행될 경우,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경우 시비 발행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비 발행 시장에서 돈을 빌려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미리미리 개정된 리픽싱이 시행하기 전에 돈을 빌려오는 것이죠.
CB시장 건전성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가 나오는 셈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CB 발행가액을 낮추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이른바 세력이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렸다가 오르게 되면 내렸을 적에 주식으로 전환시켜 버릴 수도 있는 다양한 옵션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일각에서는 CB시장이 냉각이 될 경우 기업의 자금 조달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전환사채 상향 리픽싱 등을 시행하는 이유는 CB 발행을 통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CB의 발행 이런 채권자와 기업 간의 짝짝꿍이 되어서 오롯이 이런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가 주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있죠.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법 행위 우려 기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 바가 있고, 이런 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집중 점검을 하지는 못해요.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최대 주주의 자진 변경 등이 우려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일례로 CB 발행 후 악재성 루머를 유포를 하고 CB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 뒤 이후 루머를 해소하고 CB 전환권을 행사해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리픽싱이 되고, 리픽싱이 되게 되면 그런 행사 가격이 낮아지고, 그러면 그 똑같은 금액에서 행사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발행 주식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올리게 되면 그 많아진 그러한 주식수를 고점에서 팔게 되면 훨씬 많은 차익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리픽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CB콜옵션 행사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상향 조정 리픽싱의 의무화다. 이는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이 하향되는 CB를 발행할 경우 이후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도 상향 조정되도록 하는 상향 조정 리픽싱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과거에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행사 가격이 결정이 되고 주가가 오르더라도 그 가격이 상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12월 1일부터는 어떤 밴드 범위 내에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리픽싱으로 인해서 행사 가격이 낮아지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해당하는 리픽싱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조금 더 안정된 그러한 걱정을 조금 더는 편이죠. 그러나 돈을 빌려준 그런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좀 과거에는 아주 돈 놓고 돈 먹기 그러한 식으로 이익을 받지만 이제는 그러한 그만큼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CB시장이 조금 냉랭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법이 그렇게 결정이 되면 또다시 어느 시기가 흘러서 다시 CB시장은 활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새로운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되는 CB를 발행할 경우 이후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도 상향 조정되도록 하는 상향 조정 리픽싱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상향 조정 리픽싱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정정명령, 증권 발행에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식구님들은 이제 12월 1일부터 CB 발행을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리픽싱이 되는데 이제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리픽싱이 나오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오른
그러한 리픽싱이 됩니다. 1년 동안은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주가를 1년 동안 오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 리픽싱 가격에서 행사 가격은 결정되죠. 그러한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좀 희박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전 이렇게 개정된 리픽싱 조항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19년 10월 1일에 80억 원의 무기명시 무부중 사무 전환사채 12 현재 이 부분은 전부 4,680원으로 가격이 재조정이 된 상태고 대략 40만 주가 남아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국일제지는 80억 원 중에서 타법인 증권 취득금의 59억 원 이때만 하더라도 요것이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어느 곳일까 이렇게 대단히 설왕설래가 있었던 2년 전의 기억은 있지만 결국에 국일제지는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이것이 35억 원에 해당하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자회사인 국일그래핀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기업이 될까 그리고 기타 자금은 이번에 30억 원인데 2년 전 2019년도에는 21억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의 리픽싱은 2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 가격으로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판단은 우리 주주님들이 하실 것이고요. 이 리픽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이거는 이해가 되셨죠? 2019년 10월 1일에 80억 원 다시 이번 105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환가액이 4,190원인데 현재의 국일제지는 4,025원 시간외에서 좀 4,000원이 밀린 그러한 모습인데요. 어쨌든 저는 사실은 2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현 자금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요 자금으로 기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80억 원을 빌리면서 59억 원 투자했고 뭐 하면서 장비 만들고 장비번에 세대가 들어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 모든 것이 국일그래핀에서 사용된 자금이죠. 국일그래핀에서 연구소로 성남 PM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세 번째 장비도 하고 돈이 분명히 없을 것이고 거기 연구소장이라든지 연구원 세 차례에 걸쳐서 인원을 증대시켰으니까 월급도 나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나 저제나 분명 때가 임박했고 그래서 자금도 없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105억 원 그럼에도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현재 개정된 리픽싱의 12월 1일부터 그래서 양쪽에 좋은 면도 있고 긴박했던 부분도 있고 둘 다를 포함한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앞으로 12월에는 요거에 대한 35억 원 또는 30억 원 운용자금은 뭐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겠지만 이 65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론으로 기사화로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는지 판단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께서 하시는 거고요. 많은 때가 이르렀고 저는 여러 차례에서 3,000원대로 다시 진입을 할지라도 단기 매매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영상만 한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4,000원이 무너진다 손치더라도 새로이 놈 뭐 어쩌고 이런 말씀을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를 다음 주 마치고 11월 30일 날 납입이 완료가 되죠. 마지막으로 전자공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사회 결의일이 26일 날이기 때문에 개정된 리픽싱이 적용되지 않고요. 납입일은 11월 31일, 다음 주에 해당되죠. 요일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11월 31일, 그러면 화요일이 되겠네요. 화요일 납입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다음 주보다는 12월쯤 다음 주 정도에는 요 30억 원에 해당하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35억 원이 되고요. 자금 조달의 목적 그리고 이거 기타 자금으로 30억 원,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40억 원, 그래서 총 105억 원의 사모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때에 임박을 했고, 그래서 좋은 용도로 잘 사용을 하고요. 정말 공장을 짓고 이런 것을 할 때는 훨씬 1조 원 이상이 시가총액이 넘어서 주주 배정을 해서 주주들도 참여를 해서 좀 돈을 더 벌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회사의 행동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105억 원 잘 사용을 해서 대면적 그래핀 전 세계 유일한 비전사의 무결점의 대면적 그래핀의 좋은 결과물로 시장에 내놓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